참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여성운동가예요. 이런 걸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제 모임에 가고. 예,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 이때부터 좀 온라인상에서 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그 페미니즘 관련된 페이지나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도 이 흐름을 좀 어떻게 유권자 운동에 녹여볼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그러면서 이제 페미당 계정을 만들어서 지난 선거 아니면 최근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여성 내부에서도 구성이 다양화됐다고 할까요? 세대적으로 좀 더 다양화가 되기도 하고, 정치를 누가 시켜서 아니면 이제 뭐 권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꼭 해야겠다, 필요하다, 내지는 나의 어떤 주요 관심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로부터 실현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게 너무 다른 변화이고 반가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성 혐오 이제 줄여가지고 여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좀 대중들에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큰 주제 제목은 뭐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을 뭐 소환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부제를 뭐 최악의 여혐 정치인을 꼽아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제보를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막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뭐 이런 성평등을 저해하는 이런 발언을 했더라라는 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저희가 제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지역구에 어느 후보가 어느 당 소속이고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진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좀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를 했었고. 국회가 이를테면 되게 유니폼드 된 거죠. 이게 그 전형적인 국회의원들의 상이라고 하는 게 엘리트의 뭐 남성, 중년 남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정형화해서 딱 보여주는 옷이 그 정장, 이제 넥타이맨 정장, 복식이었다는 거죠. 김옥선 의원은 그렇게 이를테면 정말로 사진을 보면 남성인지 외양만으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남성 정장을 입고 2대8 가르마에 머리에 기름도 바르시고, 근데 그분에게 붙었던 여러 가지 꼬리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운표 쳐서 처녀 국회의원이었어요. 미혼이었거든요. 그렇게 성별을 특정해서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정치를 그건 여성들이 할 역할은 아니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에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여성으로 상상하지 않았어요. 성평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권력 관계에서의 어떤 차별이나 배제,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사실은 이제 그 성평등이 단순한 어떤 문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차별적인 모든 어떤 정치, 경제적인 구조를 바꾸는 건데, 그것의 정점이 사실은 정치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조치. 이건 뭐냐 하면 한 사회가 실질적 성평등이 안 돼 있는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거를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성 의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여성 할당제예요. 그러니까 전국구에서도 여성을 지금은 50%를 할당하게 돼 있어요. 규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구는 적어도 30% 이상을 여성에게 공천을 하도록, 물론 뭐 그 뒤에 이게 안 하는 경우에 무슨 조치가 없어서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조치, 이거가 돼 있어서 늘어난 거죠,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1994년도, 95년도에 지방의 여성 보내기, 여성 참여 확대 운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후보를 발굴해서 막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나가신 분들 그 당선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여야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또한 20% 여성 할당제 등 다양한 정책 대안과 여론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각 정당 비례대표 중 여성 의석 50%를 할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도의 변화, 한 축은 제도의 변화, 제도와 운동의 변화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 영역 내에서 여성 참여가 저조한 것을 의지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를테면 과거에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적극적 조치로서의 할당제가 제도화된 게 2000년. 근데 2004년도에는 좋은 여성 정치인을 추천하고 지지하는 운동을 하자, 이게 포지티브한 운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틀을 바꾸는 계기였었고요. 맑은 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조직을 이렇게 개인 베이스로 해서 그 여성 후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성을 30%가 될 때까지 최소의 어떤 임계치로서의 어떤 소수자가 그 안에서 발언을 하려면 최소의 임계치를 보통 3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성 100인을 국회에 보내자. 그래서 그게 원래 또 별칭이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이었었어요. 작년 지방선거 국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기가 정말 거리에서 광장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끌어오르던 시기였거든요. 미투의 한 복판이었어요. 그때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우리가 만났던 건 어떤 거였죠? 전부 다 남성으로 공천했던 공천자 현황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지도에 얼굴로 표시한 아재 지도였잖아요. 그 아재 지도가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성들이 분노하고 이거 보고 들 수 없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준 게 정말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선거에서부터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고는 정말 여성들의 표가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걸 구체적으로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여성운동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 표현을 어떤 형태든 SNS를 통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청원운동을 통한 방식이든 그런 의사들을 자꾸 이렇게 표출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조금씩 표출하면은 그것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 정치인들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 있는 여성들은 저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반갑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권리를 내가 획득하겠다 해서 직접 나서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 여성운동은 조금 대변한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직접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고 나선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함께 그리고 따로 서로 존중하면서 나아가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또 정부의 정책으로 만드는 게 이 운동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